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이 만드는 야구 유튜브 콘텐츠 야구투부장의 이용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저희 채널 독립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가을 야구 중간 점검 2022 시즌 가을 야구의 어떤 트렌드 분석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시리즈 역시도 불펜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불펜 운영이라기보다는 막 공식 파괴하고 파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잘못 썼다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거의 대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선발들은 비교적 잘 던져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네. 지난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었죠. 네네네. 예. KT와 키움에. 맞습니다. KT 선발이 웨스 벤자민 선수가 7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하고 네네. 이제 8회에 투수 교체 타이밍이었어요. 2대0. 예, 2대0에서 2점 차였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올라오나 했는데 사실 그 전에 1차전에서 김민수도 좀 어려웠고 김지훈도 좀 어려웠고 도대체 누가 올라와야 될지 약간 감이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기자실에서 이제 보통 기자들이 예상하기에는 김재훈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고용표 선수나. 왜냐하면 고용표 카드. 김민수 선수가 조금 이제 시즌 막판부터 많이 던졌어요. 이닝수가 많았기 때문에 경기 전에 이강철 감독이 그 김민수 선수의 역할을 마무리 쪽으로 빼고 오히려 더 뒤로 빼고 김재훈 선수를 조금 멀티로 갈 수 있는 앞쪽으로 다시 돌리고 변화를 주면서 고용표 선수를 1이닝 대기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고용표 카드였겠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몸짓이나 실루엣이 아닌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팔다리 길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기자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실이 이제 보면은 그 메인 기자실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야구 기자실 말고 실내 보통 기자실. 이제 각사의 일진이라고 선배들이 올라와요. 베테랑들이죠, 그래서 뭐 베테랑하고 베테랑 아니더라도 약간 세미 베테랑급에서 네. 야구장 좀 다닌 이제 기자들이 오는데 그러면 2차전 그 메인 기자실에서 최연장자였나요? 제가 그런가 생년월일까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쪽이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선수가 딱 올라오는데 누구도 맞추지 못했어요. 번호가 이렇게 60번 확인된 다음에 박영현이네. 박영현 선수를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타이밍에 박영현이 올라올 것이라고 2대0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1차전 졌는데 1차전.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가지면은 큰일 나. 그 다음 날이 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카드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박영현 선수가 유신고 졸업한 1년생이에요. 그렇죠. 신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던지긴 했지만 홀드가 2개인가 그렇습니다. 2홀드.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박빙 상황에서는 덜 나왔다고 보는데 그것도 포스트 시즌에 2점 차 리드 상황에 나온다? 이건 사실은 모험이죠. 잘 던졌어요. 근데 2이닝 퍼펙트. 그래서 이강철 감독은 박영현 선수 올려가지고 2마리 토끼 다 잡았죠. 그렇죠. 2차전 승리 잡고 주요 불펜들을 휴식을 주면서 3차전에 대한 뭔가 희망을 더 키우는 그런 경기가 됐던 게다가 거죠. 투수진의 막내가 그렇게 잘해버리면 이를테면 다른 투수진에게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따져보니까 어제 경기 봤거든요. 박영현 선수 던지는 거 TV로 봤는데 이 속구 위주의 투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유신고 후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학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고3 때 좀 봤어요. 박영현 던지는 거 되게 봤는데 마인드가 보면 클래식한 면이 있어요. 유신고 안 나오면은 나온 선수도 기사 많이 쓴 것 같은데 박영현 선수가 이 고3 때 던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 우타자의 바깥쪽 존의 슬라이더를 정말 잘 던졌거든요. 그래서 박영현의 슬라이더는 거의 완성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슬라이더를 한 개도 안 던졌어요. 그러니까 박영현 선수가 가장 이제 좋아하고 선망하는 선수가 돌직구 오승환 선수잖아요. 똑같이 던지더라고요. 담고 싶고 하고 보면 사진도 찍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가 올라와서는 직구죠. 포신 페스티벌. 게다가 그렇게 속구를 계속 던지고 속구 아주 빠르진 않거든요. 최고 속도 145 정도 나오고 다만 좀 낮게 깔리는 듯한 모습이 있기는 맞습니다. 했고요. 전체적으로 키움 타자들이 박영현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덜 됐다? 설마 여기서 박영현일까? 이런 느낌의 스윙들이 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의외였던 거죠. 오른손이 짧게 허벅지 스치듯 돌아 나오면서 던지는 스타일인데 조금 이렇게 높은 상태 높게 던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낮춰갖고 낮게 뿌리는 이런 스타일 던지는데 그게 되게 잘 통했고 오승환 선수 얘기했잖아요. 오승환 선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물론 키킹 동작도 있지만 이 글러브를 왼손에 끼고 오른손으로 모자를 이렇게 누르는 동작이 있거든요.
있죠. 예. 손을 이렇게 다 펴서 이렇게 누르는 동작이 있어요. 요거를 박영현 선수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흉내는 안 내도 되는데 그래서 오수환 선수를 정말 열심히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인데 구속은 아직 좀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박영현 카드라는 게 일종의 키움 타자들에게 좀 낯설게 하기 전략이 먹힌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게 박영현 선수가 올라왔을 때 그 뭐 첫 타자 두 타자에 공략이 돼가지고 흔들었으면은 박영현 선수가 뭐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라 아웃 카운트 하나가 두 개가 이제 잡히면서 당황스러운 쪽은 키움 벤치와 키움 선수들이었던 거죠. 야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낯설게 하기를 따지면 키움 불펜 운영도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키움의 불펜 운영은 거의 지금 뭐 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운영이에요. 정말 낯섭니다. 저도 야구 기자 오래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등판은 처음 봤습니다. 변칙이. 변칙이 이게 원칙이가 변칙이가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6회까지 그 2차전이었죠 또. 요키시 선수가 이제 2실점하고 1회 조금 흔들리고 잘 맞습니다. 막았어요. 7회인데 물론 2점차 지고 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틀 경기라고 하루 쉬기 때문에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죠. 몰빵을 하는 거예요. 김태형 감독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누가 올라왔는데 이 선수도 제가 또 기자실에서 또 웅성웅성이에요.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근데 누구야? 하는데 김동혁 선수가 이제 사이드암 투수인데 올라왔어요. 근데 이 선수도 이제 3홀드를 거둔 선수인데 시즌 내내. 이제 성장세에 있는 선수인데 뭐 2점차 경기 포스트 시즌에 이렇게 막 선발 다음에 나올 카드는 일반적으로 아니죠. 그런데 또 이 선수가 잘 던져요.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가 이제 2대0 그대로 끝나는데 그만큼 키움 불펜 운영이 진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측 불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 2점 차로 지고 있을 때도 필승적으로 갖다 밀어붙이면서 분위기를 좀 압박을 하면서 경기 후반에 역전을 노리는 게 일반적인 포스트 시즌의 계산 방식인데 5경기가 그렇게 너무 길어 보였나요? 되게 너무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알 수 없는 게 상대 벤치에서도 저쪽에서 불펜 누가 나올지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2차전 경기 전에 공식 인터뷰를 끝나고 이강철 감독을 잠깐 이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물어봤어요. 감독님 저 키움 불펜 운영은 좀 이렇게 계산이 되세요 했더니 진짜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상대 벤치도 헷갈릴 정도라는 거죠. 그걸 노린 건가요? 홍홍희 감독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홍홍희 감독은 제가 2차전 경기 전에 이제 그 만났죠. 그랬는데 그때 그 홍홍희 감독 얘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상황 갖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전날 1차전에 4대3으로 쫓기던 8회 2사 1, 2루에서 강백호 타석이었는데 양현 선수가 사이드암 투수가 던지고 있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포스트 시즌에 원포인트라도 왼손 투수를 올리죠. 없는 것도 아니고 왼손 투수가. 왼손 강백호가 지금 떡하니 나왔으니까. 강백호가 약간 요새 6번 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강백호인데 그리고 왼쪽에 있는데 양현 선수 사이드암하고 좀 보니까 그 상대 전적은 1타수 무안타더라고요. 양현 선수가 뭐 좌타자를 못 잡진 않아요. 잘 잡히는 편이기는 해요. 바깥쪽에 떨어지는 테이블 잘 움직이면. 그래도 단기전에서는 0.1%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왼손 카드를 넣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김재웅 선수가 마무리로 있는데 아웃 카운트 하나 당겨 넣거나 또 이제 엔트리에 그 이승호 선수와 윤정현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고민을 하지 않으셨냐 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그 상황에서는 양현 선수가 포스트 시즌 막판에 긴박한 상황에 등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적응력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바꾸는 무리수 대신 이제 이렇게 했다. 근데 사실은 그래도 그 타이밍에서는 사실은 점수를 계속 주면서 쫓김을 당하던 상황이었잖아요. 투수가 없는 상황이면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 양현 선수가 마무리급의 이제 선수면은 그냥 갈 수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뭐 사이드함에 뭐 정대현 선수라든가 SK에서 뛰던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에서 진짜 100이면 99번은 왼손 투수로 바꾸죠. 그리고 1루가 비어있으면 채우겠지만 3루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점수를 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끊고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은데 안 끊고 그냥 그리고 이제 홍희 감독이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포스트 시즌에서는 멀티 이닝을 자제하겠다. 안 쓰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누적된 걸로 봤을 때 좋은 결과를 나온 적이 없었다.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다. 이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재웅 선수는 이제 당겨 쓰지 않은 것도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다음 날은 또 이제 김동혁 선수가 1.2이닝을 던지니까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 거죠. 그 장면에서 결과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강백호 선수가 몸쪽에 들어오는 거 막 때려서 그래서 결국은 동점이 됐어요. 동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경기를 놓쳤다면은 그 대목이 그날 경기에 이제 승부처가 됐을 텐데 8회에 또 이제 키움이 이제 뭐 4점을 내면서 마찬가지로 여유 KT도 있게 기회를 김민수가 맞죠. 멀티 이닝 들어가고 맞습니다. 하면서 예, 그때 예, 모아졌어요. 마무리 김지훈도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약간 김민수랑 김재훈을 자리 바꾸는 역할도 하긴 맞습니다. 하는데 예, 예. 가을 야구 내내 후반부에 뜨거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나마 불펜 걱정 팀이 돌아다니면 플레이오프에 선착가 있는 LG.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가을 야구는 저는 불펜 기사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일단 LG가 네. 올 지금 생존에 있는 네 팀 중에는 가장 좋죠. 그렇죠. 예, LG는 그 불펜 시즌 평균 자책이 2.89로 1위. 시즌 내내. 예, 그렇습니다. 2.89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2위가 KT인데 3.61이에요. 야, 1등, 2등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LG는 그 불펜 이제 투수를 엔트리를 13명에서 14명을 가져갈 것 같은데 이제 불펜의 활용도를 상당히 높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차전이 1차전은 아마 켈리, 2차전은 플로코, 3차전은 김윤식이고 그렇겠죠. 플레이오프에서 4차전까지 간다면은 네. 이제 4차전 선발이 지금 물음표예요. 이민호가 예, 될지 예. 뭐 아니면 예, 아니 불펜으로 갈지. 맞습니다. 근데 누가 나오더라도 뭐 잘 던져주면 좋겠지만 네네. 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경기인 거죠. 예, 근데 그 경기의 불펜 활용도를 상당히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 그 가을 야구의 흐름들을 보면 지난해 KT도 그랬고 많은 팀들이 불펜에서 쓸놈쓸 예, 예. 엔트리는 되게 많은데 예. 믿고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계속 몇 명한테만 의존하는 경기 스타일이 예. 되게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 포스트시즌 엔트리가 30명이잖아요. 예, 되게 예전에는 많아요.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27명, 네, 그 전에 26명일 때도 네. 있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 그 KBO 염경엽 기술위원장이죠. 이분은 이제 지금 그때 그 넥센 히어로즈 감독 시절에는 그 투수를 10명을 탔었어요. 맞아요. 예, 선발당 4명하고 어차피 쓸놈만 포스트시즌은 중간에 이동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슬럼3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때 뭐 진짜. 손승락 있고 뭐 이럴 때 예, 조성을 이끌을 뭐 때니까. 10대 0으로 지금 이기는 경기가 진짜 뭐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 포스트 시즌은 어떻게 보면 투수 운영이 정말 알아맞혀 봐기고죠. 누가 다음 누구에서 참 진짜 베스타란 기자의 거기서 좀 뭐 많이 흔들립니다 기자실에서 그런 아니 상황. 지금 한국 시리즈 선착순에 있는 SSG도 불펜 상황이 여유롭진 않죠. SSG도 지금 이제 올라오는 팀들 보면서 아 불펜 많이 힘드네 이러면서 걱정을 하겠지만 사실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에요. SSG가 마지막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정규 시즌 우승 직전에 불펜이 뭐 거의 붕괴 직전이었는데 9월 이후에 SSG 평균 자책이 7.07로 아주 최하위였어요. 진짜 간신히 버텼네요. 예, 간신히 버텼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했으면 잡혔을 수 있죠. 시즌이 더 길었다면은. 근데 SSG가 지금 준비 기간에 가장 뭐 우선적으로 뭐 체크하고 뭔가 재정비할 대목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불펜 운영을 누구를 7회 쓰고 8회 쓰고 9회 쓸 것인가를 그렇죠. 아마 정리하고 나올 텐데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팀에 따라서 상대 타자 어떻게 맞출 운영으로 갈지도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맞습니다. SSG는 네. 뭐 어느 팀과 지금 뭐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만날지 아직은 모르지만 1차전에서 그 불펜 상황 1차전 선발 투수가 완봉을 하지 않는 이상 아니, 완봉 완투를 김광현? 완투를 하지 않는 이상 네네. 예, 어떻게 마무리 짓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도 가을 야구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보고 있으면 다저스가 탈락하다니요. 샌디에고 올라갔죠. 네. 그렇게 얘기해. 김하성 선수. 그렇죠. 김하성인 팀은 아. 샌디에고 올라갔는데 샌디에고도 불펜이 굉장히 강해요.
유신구 나온 건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저의 예. 약간 홈타운 비슷한 잠깐 저기 1년 때. 있을 때 미국 생활할 때요? 네, 그때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예. 샌디에이고 챔피언 시리즈 올라갔는데요. 다저스를 꺾고. 예. 샌디에이고 불펜 평균 자책이 포스트 시리즈에서 2.19밖에 안 됩니다. 대단한. 지금 아메리칸 리그 팀 빼고 내셔널 리그 팀 중에 가장 좋고요. 역시. 반면 다저스는 불펜 평균 자책 3.57로 밀리면서 탈락을 했는데 샌디에이고가 트레이드 마감 시간 때 데려온 조시 헤이더 좌완 머리 긴 머리 휘날리는 조시 헤이더가 지금 포스트 시리즈에서 완벽하게 4.1이닝 1안타 무실점 맡고 있고요. 닉 마르티네스라는 투수 있어요. 이거 올림픽 때 미국 팀 대표팀 선발로 나와서 타자도 굉장히 괴롭혔던 일본 프로하고 있다가 지금 샌디에이고 갔는데 닉 마르티네스가 불펜에서 지금 샌디에이고 불펜에서 5이닝 동안 딱 1실점. 그 1실점에 홈런 하나 맞았다. 거기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역시 불펜이 중요한 것 같은데 불펜 중에서도 가을 야구 단기전 물론 3경기밖에 안 했지만 3경기 흐름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 타자들이 속구보다는 좀 변화구에 대응한다. 이 단기전에 대한 중압감도 있고 삼진을 당하면 안 되고 어쨌건 공을 만들어서 맞춰서 인플레이 타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타이밍을 약간 중타임이라고 부르잖아요. 양 선수들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속의 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속구를 때려서 좋은 타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안타들이 뭐 커브나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때려서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경기도 그렇고 KT 역시 처음 2점 낼 때 요키 선수의 커브 2개 때려서 안타를 만들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1차전 후반에도 홈런 나온 게 박병호, 임재율 때 슬라이더를 때려서 홈런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역시 지금 불펜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 불펜의 키워드는 속구를 얼마나 강하게 던질 수 있느냐 여기에 더해서 투피치를 얼마나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투피치 맞습니다. 박용현 선수가 뭐 어제 속구로 이 이닝을 잡았는데 그 아마 가면 갈수록 속구 피처가 위력을 더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또 타자들의 대응도 그렇고. 뭐 이강철 감독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제 빠른 공 투수가 유리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추워지면서 타자들의 반응이 늦어지는 거죠. 조금 늦어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고척에서 뭐 몇 경기 하고 그래서 아직 큰 표는 안 내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속구, 그러니까 뭐 직구와 슬라이더로 확실히 던질 수 있는 투수들, 특히 불펜 투수라는 그런 투수들의 위력이 상당히 점점 더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아요. 뭐 LG 투수 중에 그런 투수 많고. 뭐 이정용 선수, 오우석도 그렇고 정우영도 그렇고. 정우영 선수는 뭐 거의 원피치죠. 그럼에도 이제 정우영 선수 하여튼 그 투심 패스트볼도 상당히 그 위력적일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가을 야구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추위에 이제 150 중반대 그 꿈틀대는 공을 대응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구만 할 수 몰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박영현 선수가 푸이가한테 큰 타구 하나 맞았잖아요. 그것도 체인지업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갈 뻔했죠. 간다는 거는 담장 밖으로. 근데 좀 덜 맞은 것 같고 위력이 이거 어쨌든 간에 좀 정타임은 아니고 약간 앞에서 맞습니다. 밀리듯이 맞으면서 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변화구를 어떻게 아웃존으로 빼고 속구를 어떻게 구속으로 집어넣느냐가 불펜 투수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KT는 부상 이슈가 있어요. 뭐 KT는 정말 진짜 이 시즌 내내 그냥 끝까지 며칠에 한 번씩 부상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박병호 선수가 뭐 안 좋은 발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좀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좀 플레이오프 1차전 앞두고 지금 고척에 제가 조금 일찍 가가지고 KT 선수 이제 오는 처음에 이제 훈련 준비할 때 좀 봤어요. 근데 이제 KT 선수들이 막 움직여서 막 밖으로 나가잖아요, 훈련을. 그렇죠. 그런데 조용호 선수가 거의 저 안에서 그냥 반바지 차림에 편한 복장으로 나오는데 안경을 쓰고. 와일드카드 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했죠. 그러니까 거의 그 모습이 고시원에서 이제 뭐 아침 몇 시간 못 자고 아침밥 먹고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얼굴이에요. 고시원 있어보셨어요? 아닙니다. 고시원은. 근처에는 가봤는데 저는 한 2달 정도 있어본 느낌은 다른 공부 때문에 들어갔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물어봤더니 웨이트 하다가 이제 전날 다쳤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단 준피오는 아예 못 뛰고 플레이오프도 제가 볼 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아니면 어느 정도 컨디션일지 뛰게 된다면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뭐 어디가 이제 뭐 뼈가 상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조금 이제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진짜 아픈 거 잘 참는 선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호 선수 있고 뭐 그 다음 날은 2차전에서 심우준 선수가 또 그 경기 전에 타격 훈련하다가 어깨가 등에 이제 담이 올라왔대요. 이강철 감독 표정 보면은 이강철 감독이 잘 웃는 감독인데 뭔가 좀 표정 안 좋으면 누가 다쳤구나 해가지고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강철 감독. 예, 그래서 아니 근데 1번 타자하고 유격수 다치면 사실은 멘탈 나가죠. 맞습니다. 예, 근데 2차전 어쨌든 신봉기 선수가 나와서 잡았고요. 뭐 개막 즈음에서 강백호 선수 이제 다쳐가지고 장기 결장했잖아요. 쿠에바스 다쳐서 빠졌고 1년 내내 그냥 부상 이슈 때문에 KT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3차전은 고용표와 애플로로 선발 예고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차전은 일단 제가 볼 때는 2차전을 KT가 가져가고 또 불펜 소모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흐름에서 3차전을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관건은 역시 고용표 선수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표에 공을 던질 수 있느냐. 시즌 최종전에 조금 안 좋았고. 예, 최종전에 3이닝 뭐 4실점 했고요. 네네네. 시즌 막판에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고용표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고용표 선수가 그 5이닝, 6이닝을 잘 끌고 가준다면은 KT가 승산 있는 3차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나 이제 초반에 문제가 생기면은 좀 길게 이제 불펜을 쓰는 데는 KT도 좀 복잡하거든요. 데스파이네 선수가 대기는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한두 점 차에서는 그 이강철 감독이 잘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신뢰를 살짝 잃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예. 불안한 측면이 있고 고용표 선수가 사실은 키움과의 경기가 쉽지 않은 게 키움 선수 정말 잘 뛰거든요. 맞습니다. 예. 1루가 주자 나갔을 때 움직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고용표 선수는 그 부분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느냐. 맞습니다. 예. 장성호 선수가 물론 이루 승부가 좋기는 하지만 예. 키움 선수들이 워낙 잘 뛰니까 사이드암 투수로서는 고용표 선수의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자를 어떻게 안 내보내느냐. 그리고 게다가 심우준 선수가 물론 신봉규 선수의 수비 능력이 좋지만 고용표 선수는 땅볼 유동력이 굉장히 좋은 수준이에요. 근데 부상 선수가 있다는 것도 약간 위험한 요소로 보일 것 같습니다. 키움도 뭐 그냥 애플로 나오는데 계속 뒤에 받겠죠? 애플로가 이제 나오고요. 뒤에 이제 최원태 선수가 대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4차전 이후는 일단은 물음표 같아요. 예. 네네네. 예. 플레이오프에 선착해 있는 LG 팬들은 지금 어느 팀이 올라오는지도 궁금할 텐데 KT가 부상 소식이 계속 있는 거는 뭐 LG 팬들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소식. 그리고 키움이 올라오더라도 안우진을 어떻게 하면 던지게 하고 시리즈를 시작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4차전까지는 그 선발을 확정해 놓지 않았다는 게 홍원기 감독의 공식 멘트였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만약 3차전을 키움이 놓친다면 1승 2패가 되면 4차전이 벼랑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우진을 4차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3인시구 등판인가요? 예, 그렇죠. 뭐 3인시구 등판 할 수 있죠. 근데 뭐 하나 이제 조금 이렇게 변수가 될 거는 물집 상태가 다음 등판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재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물집 때문에 1차전에서는 88개? 예. 왜 내려가냐고 해서 그때도 기자실이 웅성웅성했는데 올해는 정말 웅성웅성 많이 해요. 와글와글 웅성웅성 사람도 많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30분 뒤에 보니까 물집이 있다. 예, 물집을 급히 이제 키움 홍보팀에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알려줬으면 뭐 이상한 기사 많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키움이 3차전을 이기면 4차전은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지금 흘러가는 거 봐서는 4차전에 정찬원 선수를 넣고 그렇죠. 정찬원 선수가 뭐 KT전에 조금 강하기도 했고 불펜에 쓰기엔 조금 정찬원 선수가 그 몸을 만드는 그 패턴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넣고 그 불펜을 투입하면서 4차전에서 승기를 한번 보고 만약에 4차전에 정찬원 선수를 넣어서 이긴다면은 플레이오프 1차전에 안우진 선수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4차전을 놓친다면은 그래도 이제 5차전에 안우진을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서 낼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상식적이죠. 그런데 키움은 K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수 운영이 또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도미니칸 리그에서 볼 수 없는 면이 가끔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단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욤이 3, 4차전을 안우진 없이 잡아내면 LG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안우진 선발 등판할 때고 예. KT가 끊어낸다면 KT는 벤자민을 쓸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G 자타자들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아마도 한다면 그렇게 예, 소용준을 조금 뒤로 빼고 뭐 이렇게 움직임들이 이제 복잡하게 4차전이요? 4차전이 끝난다면 끝난다면. 네네. 소용준 벤자민을 둘 다 만지작거릴 수 있으니까 예. KT 입장에서는 일단 제가 듣기로는 4차전은 이제 소용준 선수를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긴 했었어요. 4차전 선발로 예. 그리고 2차전에 그 고영표 선수를 불펜에서 썼다면은 네네. 3차전을 소용준 선수를 가져가고 와카전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날짜가 됩니다. 이런 그 계산을 했는데 고영표 선수를 안 썼기 때문에 3차전 가고 4차전을 소용준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벤자민을 반대로 KT 1차전. 입장에서는 5차전을 5차전 대기시키거나 플레이오프 1차전 네네. 에이스를 쓰거나 그렇죠. 이상백보다는 벤자민이 워낙 자타자들 예, 전문하고 이런 맞습니다. 측면들이 있어서 뭐 여러 이제 불펜으로 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강철 감독이 묘수를 내겠죠. 키움은 이정호도 뭐 잘하고 있지만 하위 타선이 은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움은 사실은 이정우 선수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지금 뭐 잘 쳐야 되지만 이정우 선수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다른 타선에서 터져줘야지 이제 안정적인 공격력이 나오는데 네네. 사실 이번 시리즈 홍웅희 감독이 자주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대목이에요. 사실은 1차전에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이정호 선수 안타 한 개밖에 못 쳤는데 5타수 1안타. 이정우 선수의 5타수 1안타는 못 친 거야. 극도의 부진입니다. 5타수 2안타면 그냥 한 거고 5타수 3안타면 그냥 이정우 정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뭐 그런 상태인데 그날 보면은 임지열 선수가 이제 경기 그 대타로 나와가지고 스트로넘을 쳤죠. 그리고 이제 김준환, 이지영 선수 등이 이제 뭐 조금 중심 타선이 아닌 그 라인에서 멀티 히트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점. 그렇죠. 그 이정우 선수가 조금 주춤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역시 뭐 그 의존도 크고 그 홍욱이 감독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자주 꺼내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부장 안성기 타선이라고 알고 있나요? 추억의 이름입니다. 이 안성기 타선을 제가 잠깐 이제 뭐 시간 길어지는데 시즌 저 후반기 때 뭐 그런 얘기하면서 홍욱이 감독이랑 기자 이제 한 몇 명이랑 같이 이제 경기 전 브리핑을 하는데 안성기 타선을 제가 얘기 꺼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반응이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면서 했는데 저랑 홍욱이 감독만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좀 지나서 맞아. 그 2001년에 포스트 시즌에 이제 홍욱이 감독이 그 당시 두산 베어스가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을 꼭 우승을 하는데 미라클 두산이라고 했던 그 거의 원년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이제 안경현, 홍성은 이제 홍원기 감독이 기에서 홍원기 감독이 그 7, 8, 9번이 이제 뒤에 하위 타선을 치면서 상인 타선 못지않은 이제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홍원기 그때 선수가 당시에는 준 플레이오프 MVP라는 등 하면서 얘기하는 게 하위 타선에서 깜짝 스타가 나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2차전 경기 전에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이제 추임새가 나처럼. 그 2000년 가을 야구에 홍은기 감독이 굉장히 멋진 활약을 하는데 그 장면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석이 됐어요. 찬스에. 여기서 한 방이 막 뒤집을 수 있는 찬스예요. 당연히 대타 분위기죠. 그렇죠. 그래서 김희식 감독이 대타를 쓸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당시 오비 베어스, 두산 베어스 감독 김희식 감독이. 근데 홍은기 당시 선수가 이 방망이를 딱 쥐고 자신 있다 이거죠. 안 된다고. 교체하면 안 된다고. 이런 표정을 짓고 김희식 감독이 나가다가 그래 이렇게 잘해 그러고 나서 막 거기서 적시타를 치거든요. 믿음의 야구. 그래서 믿음의 야구가 나왔어요. 그게 김희식 감독이 그 홍원기의 눈빛을 보고 강한 의지를 느꼈다. 믿어줘. 믿을게. 믿고 바로 적시타를 쳤다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안성기 타선 정말 오랜만에 됐습니다. 오늘 우동수 트리오 뭐 이런 거 이게 제가 저희 시청하시는 우리 야구 팬들분도
이 안성기 타선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꺼내면서 한번 그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성기 타선. 예, 웃긴 건 하여튼 나처럼. 나처럼. 이거 예, 네. 본인이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깨알 자랑을 하네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홍희 감독이 은근히 이제 재밌어요. 그때 진짜 셌어요. 그때. 예, 은근히 재밌어요. 예.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네, 채널 독립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야구 모두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키움이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키움이 올라갈 것 같다. 이거 편집하지 말아줘요. 네? 네. 아니 이 일반 타자랑 유격수의 그래요? 부상은 되게 커 보여요. 아 그래요? 근데 유격수 이제 담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조용호 선수가 못 나오니까 네, 커 보여요. 네. 저는 K로 시작하는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와!